시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그 카메라의 이제 어떤 한 포인트, 두 포인트죠. 네, 두 포인트에 대한 이제 그 값을 이제 알아낸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얘를 이제 이렇게 실행시켰을 때 이제 대략 제가 아까 보여준 위치, 그 무슨 위치죠? 네, 다시 한번 좌표계를 잊어버렸는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랙으로 가다 보면은 그 좌표가 보이는데 64에서 15를 더한 거니까 79죠. 아니 여기 50이 그쵸. 64가 딱 128. 여기에 저 중앙 위치라고 봤을 때 이게 x 방향이고 이걸 y 방향으로 했을 때 여기를 00이고요. 그럼 여기가 64인 위치죠. 이게 끝이 128인 위치고, 그럼 64에서 쭉 올라오는 위치를 52. 그러니까 대략 여기도 역시 y도 128 바이 128을 봤으니까 y도의 정중앙이 64 정도 위치일 거예요. 그럼 52면 한 이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5를 빼면 64에서 빼면 요 위치고 15를 더하면 요 위치라고 봤을 때 대략 요 위치와 요 위치 정도의 지금 보고 있는 그 이미지 픽셀 값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전진시켰을 때 쭉쭉 가다가 네 지금 여기가 BWL 요 L 값이 0.82 대략 여기가 이제 검은 선을 들어간 거죠 지금. 그러다 검은 선을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0.2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오른쪽도 0.29까지 떨어지고 동시에 두 개 값이 전부 흰색으로 들어가면은 0.9, 0.9니까 차는 0이고 또 둘 다 0.29, 0.3이니까 거의 0에 가까운 거니까 둘 다 동시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차이로는 전체가 흰색이었는지 둘 다 검은색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뒷키를 쳐가지고 얘가 약간 이렇게 회전을 시켜가지고 얘가 오른쪽으로 이제 벗어난 케이스 아닙니까? 일단 정확하게 그럼 중앙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중앙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X를 썼으면 대략 이 위치가 양쪽으로 0.43, 0.34 둘 다 지금 검은 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거의 0에 가깝죠. 0.1에 가까우니까 얘는 직진이라는 거예요. 직진을 하다가 쭉쭉 직진을 나가다가 그럼 지금도 계속 0.08 이렇게 0.1 이하죠.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네. 지금 마이너스 0.39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벗어나면서 오른쪽이 0.83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 0.9에 가깝고 왼쪽은 0.43이니까 검은색이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완전히 이렇게 되면 여기도 오른쪽은 완전히 흰색으로 가니까 0.9 아직도 여기는 검은색 영역이 있으니까 0.4니까 마이너스 0.48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오른쪽으로 벗어난 케이스고 다시 백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왼쪽으로 벗어난 케이스 아니에요. 그 왼쪽은 왼쪽이 0.9 영역으로 흰색 영역으로 가고 오른쪽이 이제 0.47이니까 이제 반대로 그 차액은 네, 0.42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플러스 0.4,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0.4 이렇게 우리가 BW 스케일을 양쪽 두 지점의 BW 값, 흑백 값이죠. 블랙 앤 화이트 흑백 스케일 값을 차이를 가지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왼쪽으로 했을 때랑 오른쪽으로 했을 때 우리가 두 지점 간의 흑백의 차이를 가지고 직진을 할 것이냐 회전을 해서 다시 원래의 검은색 영역으로 돌아올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한다는 것이 현재 제가 생각한 어떤 차선을 따라가는 자율주행 모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구현하는 것이 이제 요 수식인데요. 수식부터 살펴보죠. 그래서 쭉 보면 그쵸. 여기서 뒤에 가면 이제 보이는데 요 수식보다도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요 수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BW 스케일 값을 알아내 가지고 그 BW 스케일 값이 0.1보다 크면 이제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직선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 그것이 오른쪽으로 벗어났느냐 왼쪽으로 벗어났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스티어링 회전해야 할 값을 방향을 결정해주고 그렇지가 않고 거의 직선에 가까울 때는 회전을 안 하는 경우 이렇게 해주게 됨으로써 우리가 라인 트레이싱을 이제 할 수가 있는 로직을 만들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로직인 거고요. 그거를 위한 하나하나의 준비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퍼블릭 변수를 라인 트레이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인 트레이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라인 트레이서를 아직 안 만들었나요? 네, 지금 로봇 스티어링만 만들었으니까 얘를 복사해 가지고 라인 트레이서라고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C 해 가지고 요거를 컨트롤 V 해 주고요. 자, 메인 지금 로봇 쪽 메인 뭐라 그러죠? 저기 스크립을 바꾸는 요령은 여러 번 해봤지만 일단 이름을 이거를 라인 트레이서로 바꾸겠습니다. 라인 트레이서로 바꾸고 그 라인 트레이서 이름이 스펠이 틀렸네요. 네, 라인 트레이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라인 트레이서의 클래스명도 바꿔야 되겠죠.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지금 라인 트레이서는 지금 로봇 스티어링으로 복사해 왔기 때문에 여기가 라인 트레이서로 클래스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나머지 똑같이 하고 세이브를 하고 그럼 여기는 이제 복사가 됐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를 대체하는 것이죠. 로봇이 현재 그쵸, 로봇 스티어링으로 들어갔으니까 얘를 제거하는 거를 로봇 스티어링을 제거하고 제거하는 방법은 리무브 컴포넌트에서 제거를 하고 새로운 라인 트레이서를 다시 여기다 붙이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게임 오브젝트가 다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디만 연결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연결해서 바디만 이렇게 다시 연결해 주면은 라인 트레이서로 대치됐고 코드로 다 똑같은 거니까 이제 이것이 또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떡하죠? 이 플레이 실행 중에 한 건 다 날아간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를 끄고 다시 로봇 바디의 스티어링을 제거하고 여러 번 해봐도 같은 동작이니까 라인 트레이서를 넣어주고 여기를 바디를 참조를 연결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컨솔에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도 클리어해도 아까 제가 그 클래스명이 같을 때 나오는 오류니까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새로 라인 트레이서로 복사된 메인 스크립트 갖고 지금 또 실행이 될 것이고 자,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도 전진, 후진, 그 다음에 스케일 값이 또 제대로 나오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잘 되고 있죠. 스케일 값이 왜 안 나오나요? 바디 값 확인해 보고 트랙에서 확인해 보는 건가요? 트랙에서 확인해 보면 전진, 후진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트레이서의 퍼블릭 변수를 수정하라고 합니다. 하는 이유는 뭐죠? 지금 어차피 트랙은 지금 우리가 카메라 값만 보여주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로봇을 움직이려면 로봇 쪽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로봇 쪽으로 가려니까 로봇 쪽에서 이제 트랙 값을 읽어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게임 오브젝트 추가하는 명령하고 여러 가지 이제 라인 트레이싱 할 수 있는 변수들을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인 트레이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어느 게 지금 라인 트레이서 쪽인가요? 요거군요. 그렇게 해서 라인 트레이서에 지금 추가하는 내용들이 여기다가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추가 이거 게임 트랙이라는 지금 트랙에서 지금 카메라 값을 읽으니까 게임 오브젝트로 추가하고 또 트랙의 모드로 트랙이라는 오브젝트를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스타트 쪽도 바꿔야 되겠죠. 스타트 쪽에는
요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매번 업데이트해서 읽는 것보다는 스타트에서 한 번만 읽어가지고 스타트 쪽에다가 네 여기다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네 트랙 값을 한 번만 읽는 것이죠. 네 왜 이렇게 다 빨개졌습니까? 아마도 뭐가 문제가 있나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컨트롤 G. 네,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중괄호가.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요 커맨드를 통해서 요 커맨드를 통해서 트랙 오브젝트에 있는 get 컴포넌트를 통해서 트랙이라는 그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이제 트랙으로 받아온 것이죠. 이 트랙으로 받아오는 동작, 이것은 지난번에 바디 할 때랑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바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디 컴포넌트로 선언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트랙의 컴포넌트를 트랙으로 받아오는 동작을 하나 추가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또 볼까요? 네, 그 다음에 트랙 모드를 일단 요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트랙 모드하고 BW 스케일 할 때 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선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타트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업데이트에서 요거를 액션 키를 추가하라 그랬어요. 액션 키를 추가해 줌으로써 지금 이 업데이트 코드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어디까지일까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부 함수화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너무 함수가 길면 보기도 안 좋고 또 업데이트의 내용은 좀 이렇게 함수만 보더라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듈화하는 것이 코드를 리더블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 일이 뭐냐? 이거의 일은 뭐예요? 어떤 키를 받았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잘 보십시오. W 키를 받았을 때 그쵸? 충돌을 체크해 가지고 어쨌든 전진하는 거고, S 키를 받으면 네, 뭔가 충돌을 체크하면서 후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스티어링을 받음으로써 스티어링의 그 앞에 있는 조향각을 읽어내가지고, 회전할 것이 아니라 회전량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최종적인 전진량과 회전량대로, 트랜스레이트가 로테이를 통해서 로봇 몸체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를 우리는 액션 키라고 이름을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컨트롤 X로 잘라내고 없어진 자리 대신에 액션 키라고 네 카톡을 네 그렇게 해서 액션 키라고 여기를 대체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자리 스티어링 다음으로 할까요? 네, 이 자리에다가 액션 키라고 넣겠습니다. 컨트롤 V에서 이 자리가 액션 키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쵸? 여기가 업데이트의 중괄호가 빠졌네요. 업데이트의 중괄호를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괄호가 끝나면 안 되는 거니까 이 자리에다가 그쵸? void 액션 키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션 키에 C, 그래도 C가 하나 더 많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실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다 컨트롤 V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액션 키가 들어갔고, 이 자리는 조금 별로이니까 이 자리를 없애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스티어링 자리는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네, 보이드 이렇게 해주면은 다 문제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액션 키로 얘를 다 묶어버리고, 컬리전 책이 왜 붉은 줄이 그어졌을까요? 컬리전 책 2로 컬리전 책으로 컬리전 책 그쵸?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좀 중괄호에 문제가 생겼나요? 컬리전 책이 왜 모를까요? 세미콜론이 여기에서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없애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얘는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요거까지 넣고 합시다. BW 스케일을 트랙
BW 스케일로 바꾸라 그랬어요. 쳐주라 그랬어요. 요것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얘를 BWC를 추가했어요. 뭐 액션 키에다가 이제 업데이트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네 요것만 딱 넣어주면 훨씬 더 업데이트 쪽은 깔끔해졌죠. 뭔가 액션 키를 받아서 로봇을 움직이고 컬리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BW 스케일을 해가지고 이건 뭐죠? 그쵸? 트랙 쪽에 트랙 오브젝트에 선언된 그쵸? 트랙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의 컴포넌트 뭐죠? 스크립트 컴포넌트죠. 스프레드 컴포넌트니까 트랙.cs가 되네요. 우리는 트랙.cs를 트랙 오브젝트에다 어태치 시켰기 때문에 컴포넌트의 어떤 퍼블릭 값, 전역 변수 뭐죠? 그 안에서 전역 변수니까 BW 스케일이죠. BW 스케일을 읽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읽어서 그 다음에 그 값을 BW 스케일로 놨죠. 그러니까 요 BW 스케일은 뭘까요? 이것은 지금 이 클래스 내의 전역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클래스의 전역 변수니까 요 값이 될 것이고 요거는요. 요거는 소속이 이 트랙 소속이잖아요. 트랙 소속이니까 저 트랙은 또 요걸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요것은 또 요 트랙은 또 요 트랙 CS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같은 변수명이라도 네임 스페이스에 따라 달라고 클래스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요 BW 스케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클래스 간의 통신 지난번에 했던 식으로 어떤 이쪽 클래스에서 계산된 BW 스케일을 네 이번에는 라인 트레이서 쪽에서 받아와 가지고 이쪽 클래스를 받아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쪽에 전역 변수로 놓는 거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이쪽 라인 트레이서 이쪽 얘가 어디 붙어 있죠? 로봇의 오브젝트에 붙어 있으니까 로봇적 오브젝트에서도 이 BW 스케일 값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액션 키에서 보게 되면은 쭉 가다가 스티어링을 그대로 썼으니까 이제는 뭐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스티어링을 또 이렇게 바꿔주라 그랬어요. 네, 스티어링은 플로트 THW로 바꿔주라 그랬습니다. 이것도까지도 바꿔주고 합시다. 그러면은 스티어링을 여기를 플로트로 바꿔주고 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플로트로 바꿔주고 네, 뭐 안 바꿔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바꿔주는 걸로 일단은 해볼까요? 이거 바꾸기 전에 안 바꾸고 일단 이걸 돌려볼까요? 하나하나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바꾸니까 조금 그러니까 여기를 원래대로 그냥 우선 요거는 나중에 하고 중간 네 보이드로 중간 실행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보이드 스틸 그대로 놔두고 네 이게 액션 키만 바꾸고 트랙 값을 BW 스케일 바꾼 거 요것만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저장 하고 일로 가서 얘가 일로 갔죠. 이렇게 가서 얘가 정지시키고 네 지금 BW 값이 수정된 로봇.점 라인 트레이서 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류가 있나 봐요. 네, 어떤 오류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로 가보면은, 네, unassigned, 네, 어사인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지해 보고요. 네, 중지해 보고, 여기서 우리가 로봇 쪽에 지금 어사인 된 게 트랙이 지금 어사인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왜요? 지금 트랙을 아까, 그쵸.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를 했으면은 이거 참조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로봇 쪽에서 트랙에 대해서 참조 연결을 안 해서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또 그걸 오류를 찾으면 그만인 것이니까 바디 연결됐고 트랙 연결됐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또 실행 전체적으로 세이브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뭐 유니티를 공부한 지 불과 3개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 겁내하지 마시고, 네, 다시 이거를 플레이 중에 또 해서 또 다 날아갔습니다. 다시 뭐죠?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될 것이 트랙이죠. 트랙이 들어와 주고, 네, 세이브 한번 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이걸 배워놓으면 두고두고 여러분들의 자산이 돼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든가, 뭐 게임 회사, 또 로봇 회사, 인공지능 회사, 요즘 뜨고 있는 이런 회사들에 여러분들이 유니티와 C샵을 할 줄 안다 그러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역량을 갖춘 거라고 저는 믿어져요. 그래서 저와 함께 시작한 이 유니티 공부와 C샵 프로그래밍 공부 흥미를 가져셔서 이걸 기회로 여러분들의 역량 책임 경쟁력을 갖추기를 저는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번 과목을 통해서 이 유니티 기반의 로봇 시뮬레이션을 도입했다고 저는 오늘 이번 과목의 학습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뭐 거의 이제 과목이 끝나가는 과정이고, 또 여러분들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여러분만의 이제 과제를 수행해 봄으로써 더욱더 이제 느끼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남은 2주간 또 2주 한 반 정도 남았는데 더욱더 저와 함께 지금 카메라를 붙이는 동작을 해보고 있으니까 한번 카메라를 붙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은 뭐 한 거죠? 로봇 쪽에서 과연 트랙에 있는 BWS 케이스를 읽을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로봇 쪽으로 가보면은 우선은 BWS 케이스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뜨고 있고, 이 상태에서 얘가 전진했을 때 얘가 BW 값이 바뀌는 것만 확인해 보면 바뀌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거의 0대죠. 지금은 L과 R 값은 받지 않고 그냥 직접 그 BW 스케일 R에서 L을 뺀 것만 받은 거니까 여기서는 한번 D 값을 쳐서 약간 삐뚤어해서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것만 한번 체크해 보고, 그쵸? 그 다음에 좀 더 중앙으로 가서 해볼까요? 쭉 가서, 네, 이렇게 상태가 되면 이건 왼쪽으로 벗어난 상태고, 쭉 가면 또 오른쪽으로 벗어난 상태, 이것만 확인해 보면은 이거 제대로 동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로봇 쪽에서, 물론 트랙 쪽에서는 다 보이는 거고요. 트랙 쪽에서 다 이게 보이는 거고, 로봇 쪽에서도 지금 보이는 건데, 로봇 쪽 BW 스케일은 로봇 쪽의 전역 변수, 그다음에 트랙 쪽의 BW 스케일은 트랙 쪽의 전역 변수지만 그것을 지금 클래스 간의 통신 기법을 이용해서 서로 뚫어준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액션 키로 동작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스티어링을 좀 바꿔주라고 했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쓰기 위해서 바꾸는 것이니까 이거 왜 바꾸는가 하는 거는 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스티어링 쪽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티어링 쪽을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라고 했으니까 조금 이걸 왼쪽으로 놓고, 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쪽을, 자, 여기서 스티어링을 플로트를 반환값을 갖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플로트, 네, 한번 그대로 보고 쳐놓겠습니다. 세타 W를 받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세타 W 값을 여기서는 지금 내부의 로컬 변수로 선언하는 부분을 제외해야 되겠죠. 제외하고, 그 다음에 윌 F2의 세타를 지금 직접 읽는 것을 요거를 제외했어요. 컨트롤 X로 제외를 하고, 요거를 어디로 넘어갑니까? 메인 함수를 보게 되면은, 네, 메인 함수를 호출할 때 스티어링에서, 네, 여기를 윌 F2 세타로 직접 얘를 넣어주게끔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여기부터 좀 하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외했죠. 그래서 스티어링이 플러트 제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타 값을 받아서 쭉쭉 시행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는 엔터 해가지고, 네, 리턴,
네, 최종적으로 보내주는 값은 회전 속도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드 R 값을 여기서 리턴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스티어링 함수를 조금 인터페이스를 바꿨어요. 매개 변수와 출력의 형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호출할 때 리턴으로 받은 것이 스피드 R이니까 결국은 여기서 스피드 R 값을 네, 이렇게 받아오면 되는 것이고요. 언더바가 빠졌네요. 그 다음에 매개변수 호출을 보낼 때 세타 W를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타 W는 근데 아까 어떤 값이었죠? will F2에서의 그 세타 값을 보내는 건, 받는 건, 읽어서 받는 거 있었으니까 이렇게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이건 뭐죠? 네. 결국은, 조향휠 오브젝트, 조향휠의 조향각을 읽어서, 그쵸. 읽어서, 결국은 매개변수로 보내는 것이죠. 조향각은 뭐죠? 결국은, will, 그쵸. F2, 그쵸. 예. 에서 읽는 것이죠. 예. 조향일은 will F2고, 조향각은 세타 값인 거죠. 네, 이렇게 코멘트를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향이 will F2고, 조향각은 네, 세타. 이렇게 해주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향일 will F2는 어디서 선언했죠? 위에 올라가 보면 will F2는요, 우리가 지금 선언은 안 돼 있어요. 이건 좀 다른 기법으로 쓴 거죠. 아까 설명을 했듯이 will F로 가보면 걔를 정적 변수로 만들어 놨어요. 정적 변수를 만들면 굳이 오브젝트를 찾지 않고도 이건 전체 네임스페이스 내에서는 세타를 알 수 있다는 그거를 썼기 때문에 그냥 요거의 will F라는 클래스만 알면은 요 클래스 선언 없이 인스턴스의 생성 없이 스태틱 변수는 요 클래스 명만 가지고 요거의 스태틱 변수에 해당되는 이 세타 값을 읽어낼 수 있는 기법을 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조금 이건 고난도의 기법이라 생각하시고 요거 이렇게 해서 읽어가지고 그 값을 매개 변수를 보내서 스티어링 함수를 통해서 회전 속도를 알아내는 걸로 이렇게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우리가 그 라인 트레이싱 알고리즘 쓸 때 이 스티어링을 또 활용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약간 인터페이스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것도 제대로 되는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수정한 것이 또 매번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해야 뭐죠? 함수를 고친 것이 제대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번 확인을 하면 이걸 함수를 바꾼 것에 대한 오류를 우리가 미리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CI/CD (Continuous Integration Test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 Continuous Integration Test를 해줘야 어떤 소프트웨어 오류를 우리는 미리 수정할 수 있고 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러한 기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네, 문제가 있네요. 아규먼트가 몇 번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죠. 네. 아규먼트 클리어 해볼까요? 네, 문제가 없네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쭉 해서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라인 트레이서 스크립트에 왜 크게 갑자기 또 안 나오나요? 바디로 갔다가 일로 가볼까요? 이제도 나오네요. 가끔씩 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네, 하여튼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동작이 잘 되고 있죠. 네. 네,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티어링을 함수를 수정을 해 보았고 테스트를 또 중간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퍼블릭 변수를 슬슬 더 추가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스티어링 조작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해 나가야 될 추가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나가보죠. 그러면 또 함수를 가서 이번에는 퍼블릭 변수를 얘를 더 추가를 하래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또 추가를 하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로트 W하고 네, 로트 W하고 지금 뭐죠? 이거까지
추가를 한 거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BW 아래. 네, 풀 트레이싱 모드까지 했고, 네. 로트 W 하고 그다음에 스티링이라는 값을 추가를 했어요. 이건 나중에 이 변수가 왜 필요한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추가를 하고 하라는 대로 따라가 봅시다. 그다음에 네. 역시 또 업데이트 쪽도 추가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쪽은 이제 요거보다는 요거를 그냥 주석 처리하고 굳이 여기서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뭐를 해보라는 겁니까? 이 자리에다가 라인 트레이싱을 네,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그 BW 값을 읽어낸 거니까 그거 그대로 이제 그 벗어나는 방향대로 얘를 회전을 줘야 라인 트레이싱이 되지 않을까요? 라인 트레이싱을 또 만들어내야 되겠죠. 라인 트레이싱을 뭐 이 자리에다 만들까요? 그래서 void 네 라인 트레이싱이라고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네 스타가 왜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네 이렇게 해서 라인 트레이싱을 만들었고 몸체는 바디는 네 요렇게 또 짜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 복사를 해서 네 이렇게 박사만 해가지고 그냥 사정 없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라인 트레이싱 로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BW 값을 이제 여기서 읽어내는 거죠. 뭐 여기서 읽어낼 수도 있지만 이 클래스 내에서 어디서든지 읽어낼 수 있는 거니까 네, 트랙으로부터 이제 BW 값을 읽어내고 그 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라인 트레이싱 모드로 들어가도록 했어요. 스페이스바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라인 트레이싱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지난번 2D에서도 똑같이 했던 기법이니까 그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트레이싱 모드가 true인 경우에 이제 BW 값이 0.1을 기준으로 이걸 스레시홀드를 해서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의 기준으로 삼는 걸 0.1로 해서 그거의 방향에 따라서 우회전할 것이냐 좌회전할 것이냐 이제 결정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뭐 어느 쪽이 마이너스가 어느 쪽이 플러스인가 어떤 실험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실험을 통해서 이건 다 확인한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 맞다고 이제 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회전량은 로트 W라는 값으로 얘를 직접 조향위를 제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향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조향위를 미리 제어하기 위해서는 조향위의 모양대로 그렇죠. 조향위를 우리가 실린더로부터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조향위를 오브젝트를 우리가 구성할 때 이미 90도를 회전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90도 회전은 이미 시키고 추가 회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쵸. Y 방향, X 방향으로 90도 꺾고 Z 방향을 어떻게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조향일이 이제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니까 요건 고정시키고 이 로트의 Z 값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트의 Z 값을 라인 트레이싱에서 줄 거냐 말 거냐 0으로 할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조향이를 마치 이것이 이제 핸들을 갖고 우리가 운전할 때 오른쪽으로 꺾으면 우리가 앞바퀴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것이고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가운데에 넣으면 가운데로 가는 그 모양을 그대로 구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스티어링을 살짝 우리가 미리 고쳐놨기 때문에 여기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돌아간 각도대로 실제로 또 전체 로봇이 돌아야 할 회전 속도를 재는 것을 기존의 스티어링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쟀고 그 값을 갖고 델타 로트 y를 계산해 주게 되면은 결국은 직진량은 회전량은 트랜스폼 로테이트 델타 로트로 결정하고 직진량은 트랜스폼 델타 포스인데 델타 포스는 이미 스피드 값으로 고정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진 속도, 주행 속도를 그냥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행 속도를 좀 빠르게 하려면 이 스피드 값을 조정해 주면 더 빠르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조정을 해서 조정 가능. 네.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을 주행 속도에 결정되는 것이니까 조정 가능한 것도 여러분들이 또 조정할 것은 뭐죠? 0.1 이것도 조정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0.1이라는 값도 여기서 조정 가능한 걸로 해서 여러분이 조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각도 20도 스티어링을 20도로 지금 고정시켜 놨죠. 이것도 조정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개의 값
한 번에 꺾는 요 20도, 10도, 이거 10도로 바꿀 수도 있고 30도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레시홀드 값도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값을 잘 추정해 주면은 최적화된 라인 트레이싱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라인 트레이싱을 넣어버리게 되면은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얘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할 게 있나요? 네, 더 할 게 있나요? 뭘 더 해주게 되죠? 바로 휠2 여기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게 실제로 여기서 이 값을 로트로 여기서 결정했다고 하여 지금 사실은 트레이싱은 돼요. 트레이싱은 되는데 얘가 아마도 이거 없이 한번 가볼까요? 트레이싱 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 상태에서 뭐죠? 실행 모드 저장을 해보고 실행해 보면 네 실행할 수 있는 모드와 같고, 자 라인 트레이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봇이 적정하게 위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로봇의 위치를 좀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로봇의 위치를 네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네, 적당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월드 좀 고치고 로봇을 좀 이동해 시켜서 월의 위치와 로봇의 위치를 좀 바꾸라고 했습니다. 로봇의 위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위치를 X를 9.5로 하고, 그 다음에 Y를 0으로 하고, Z도 0으로 하고, 네.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시켜서 네 이렇게 만들면 딱 정중앙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고 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이제 자율주행 모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그동안 했는데 과연 얘가 될 것인가? 이제 뭐가 되면 움직인다고요? 여기서 캔낫 건설. 자, 이거는 일단은 뭐가 또 문제가 있나요? 일단 한번 그냥 가볼까요? 스페이스바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움직이죠. 자동으로 움직이나요? 자, 로봇 쪽을 보겠습니다. 네, 움직이면서 지금 컨트롤 되고 있죠? 네, 자동으로 지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키를 치면, 네, 이런 식으로 메인 카메라 모드로, 그 다음에 Q 키를 치면, 네, 아직은 노 카메라 렌더링 나오고 있습니다. 키를 치는 게 안 될까요? 스톱 시켜 봐야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아마도 우리가 아까 앞에서 메인 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빼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카메라 1 갔을 때 메인 카메라 쪽을 빼버렸죠? 어쩐지 그것 때문에 다시 못 돌아오는 것이군요. 그럼 카메라 2 쪽으로 가서 여기서 메인 카메라를 빼버렸어요. 여기서는 안 뺐나요? 어디서 뺐죠? 네, 트랙 쪽에서 뺐네요. 트랙 쪽으로 가보면은 이게 메인 카메라 렌더링을 빼지 않았으니까, 그쵸? 그 부분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트랙 쪽 가는 부분이 몇 쪽이었을까요? 한번 쫙 추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제어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카메라 2도 했고, 여기인가요? 네, 트랙죠. 메인 카메라 빼지 않았으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이었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메인 카메라를 이렇게 넣고, 그러면 네, 또 메인 카메라 세팅해주는 이 폴스, 이 부분도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폴스, 이 부분에서 네, 트루, 셀렉티브, 스타트 부분에서 추가를 해야 되는 거네요. 여기다가 엔터, 컨트롤 V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걸 세이브를 하고 다시 이번에는 트랙 쪽에 가가지고 메인 카메라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트랙 쪽으로 가가지고 메인 카메라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트랙 쪽에 가서 지금 메인 카메라가 넌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메인 카메라를 세팅을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한번 해주면 아마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네, 이렇게 쭉 시작하고 E 키를 치면은 메인 모드로 가고 네, 쭉 가고 W 키를 또 Q 키를 치면 안 되네요. 아, 왜 이러죠? 네. 네, 원인을 찾았어요. 이게 카메라 2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카메라 1으로 된 것에 문제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카메라 1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카메라 2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2 쪽에는 카메라 2 네, 그 다음에 여기 메인 카메라 맞는데 왜 이게 스위칭이 안 되나요? 네, 찾았습니다. 이 메인 카메라에 지금 보니까 카메라 1을 참조를 했네요. 이게 엇갈리게 참조가 되는 바람에 제대로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2가 카메라 1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참조 연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고, 그러면 다시 이것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잘 안 될 때 이거 오류를 찾아내는 능력, 이것도 자꾸 오류를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뭐 이 오류에 자꾸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네, 이렇게 가고 E 키를 치면 네, 이렇게 메인 카메라 모드, W 키를 치면 다시 1인칭 모드 네, 잘 가고 있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걸로 사실은 이제 프로젝트는 완성된 건데 장식인데요. 하나 조향각이 그때그때마다 움직이길 바라는 거예요. 조향각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해주게 되면은 비로소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 뒤로 가는 바람에 보이질 않는데 기다려보면 기어 나올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기어 나올 거예요. 기다려보죠. 네.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오고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늘진 부분도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멈추고. 그래서 이 조향각을 움직이는 것까지만 하면은 이제 이번 프로젝트는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향각 막 바꾸는 부분은, 우리 코드의 마지막 부분. 네. 바로 쭉 내려가서 조향각 바꾸는 이 부분까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액션 키까지 다 했죠. 조향각 바꾸는 부분, 라인 트레이서까지 다 했고, 네, 여기까지 다 했고, 이 부분만 추가하게 되면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향각은 W2를 좀 고쳐주는데요. 얘가 지금 키만 ADX 키만 갖고 조향각을 건드렸는데 라인 트레이서 모드에서도 로트 W 갖고도 조향각이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 트레이서 트래킹 모드가 true인 경우에 그러면 라인 트레이서를 라인 트레이서 모드 자체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로봇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려니까 또 로봇 오브젝트를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봇 오브젝트를 여기서 추가를 해주고요. 컨트롤 V에서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라인 트레이서 로봇 오브젝트는 또 라인 트레이서를 컴포넌트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인 트레이서 컴포넌트로 갖고 있으니까 또 그거를 라인 트레이서 컴포넌트 클래스로 해가지고 또 스몰 라인 트레이서를 인스턴스로 만들고 그다음 스타트 부분에서 또 이거는 늘 우리가 하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타트 부분에서 네, 이렇게 더 주시면 이제 소위 로봇 쪽하고 이제 윌 레프트하고 연결이 된 거죠. 로봇 클래스. 로봇은 다시 라인 트레이서라는 C# 스크립트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또 클래스로 하는 인스턴스 라인 트레이서를 만들고 그 라인 트레이서 값을 여기서 연결시킨 다음에 이제는 라인 트레이서의 트레싱 모드 해가지고 우리 라인 트레이서 내에서 선언한 모든 뭐 퍼블릭 변수들을 다 얘가 갖다 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퍼블릭 변수들 다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 관심 있는 건 뭐죠? 로트 값을 알아내는 것이죠. 로트 W의 G값을 알아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VREF2에서 G값을 이제 라인 트레이서의 G값을 알아내서 그 값을 세타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나중에 결국은 다
트랜스폼 로일러 잉글스를 해서 돌려주게 되면은 실제로 얘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실행해 보면 멈추고 네. 여기서도 또 오류가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네, 보면 알겠습니다. 네, 아까 로봇 오브젝트를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윌 F2에 가가지고 여기서 로봇 쪽에 대한 넌 이 부분을 로봇으로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사실은 얘는 두 개가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윌 F2 라이트에도 역시 로봇이 윌 F2를 연결했기 때문에 두 번을 다 로봇으로 연결해 주는 동작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개 윌 FL도 윌 F2 하나의 스크립트로 연결됐고 윌 FR도 윌 F2 하나의 스크립트 연결됐으니까 하나의 스크립트이 두 개의 오브젝트에 지금 공동으로 어태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거에 따르는 로봇 오브젝트들은 다 일일이 이렇게 참조 연결을 두 번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요 에러는 사라질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고, 네, 이제는 로봇이 움직이면서 이 윌의 방향을 제어하고 다시 또 회전할 때에는 윌의 각도를 읽어내 가지고 또 회전량을 결정하고 이러한 이중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실행해 보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는 왼쪽으로 볼 때 조향율이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바뀌지 않습니까? 까딱까딱까딱 바뀌는 거는 얘가 이제 플러스 이게 사실은 민감해 가지고 요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운전은 안 하죠. 초보들은 이렇게 운전하나요? 근데 아무튼 이것은 아까 제가 조정해야 하는 세 개의 값을 잘 조정해 주면은 이거 좀 더 안정적으로 제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이 키를 쳐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W Q 키를 치면 다시 1인칭 모드로 해서 지금 동작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로봇 쪽을 보게 되면은 로봇 쪽에서 실질적으로 제어되고 있는 양들이 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RW 스케일도 보이고 있고 BW 스케일도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스피드 R 값도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보여줄 수 있고 조향각도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다 보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라인 트레이싱을 한번 지금 자동으로 하는 모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일단은 2단계까지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유니티라는 가상 환경에서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 본 것이죠. 그래서 라인 트레이싱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의 과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지금 윌 F2 만들었고 그쵸?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지금 각각의 그 윌 F2에 대한 참조 연결해 주는 부분도 해봤고, 그 다음에 로봇 위치도 좀 바꿨고, 월의 위치도 좀 바꾸라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 월의 위치도 좀 바꿔가지고, 좀 더 월 크기도 키우고 막 그렇게 했는데, 뭐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그늘의 영향을 좀 더 줘보게 하려고 월의 위치를 바꿨는데,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테스트를 해봤고 여러분들 지금 코드가 총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체크를 해봤더니 지금 전체 클래스는 사용된 클래스는 6개의 클래스이고 라인 트레이서에 약 132줄, 윌 F2, 카메라 2, 트랙에 한 43줄, 그리고 보이바디라는 것은 아까 그 충돌 체크하는 게 300줄이 안 돼요. 네, 몇 줄 안 되는 줄이지만 이 안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유니티에 대한 명령,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로테이트, 오일러 앵글 이런 회전과 이동에 관련된 명령들 그리고 카메라 오늘 또 두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카메라를 읽는 방법 그리고 카메라의 읽어가지고 또 실제 조향각을 컨트롤하는 것들 사실 2D에서는 우리가 그 바탕색을 읽어내는 그걸 가지고 2D를 만들었는데 이 3D 환경에서는 직접 카메라를 가지고 이 트랙을 쳐다봄으로써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라인 트레이싱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실제로 로봇을 가지고 자율주행할 때도 결국은 카메라를 보면서 라인을 인식해서 하는 것처럼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수행할 때
여기다가 이제 그죠 실린더와 같은 obstacle을 놓았을 때 그 obstacle을 카메라를 보고 정지시킬 수도 있고 obstacle에 이제 컬라이더를 놓고 정지시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obstacle을 또 정지하면은 이 위에다가 로봇팔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집어 올리는 동작을 한번 구현해 보라고 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로봇팔을 또 어떻게 더 붙이느냐 하는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또 로봇팔이 또 실질적으로 그 여기 트레이에 놓인 물체를 집는 동작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것도 저도 구글링을 해가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